강남 쓰레기가 왜 청주에서 탑니까? 120km 달려온 남의 집 쓰레기 연기. 지금 청주 주민들이 다 마시고 있습니다. 이유는 더 가관입니다. 청주 소각장들이 일감 없다고 운반비 우리가 낼게 제발 쓰레기 좀 줘. 라며 헐값에 구걸해서 가져온 이게 말이 됩니까? 수도권은 직매립 금지라고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그 불을 청주에다 던져버린 겁니다. 남이 버린 쓰레기 태우느라 내 아이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요.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처리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돈 몇 푼의 지역 주민, 건강 팔아치우는 업체와 지자체, 이거 제정신인가요? 이거 가만히 두면 전국 쓰레기 다 청주로 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 공유해서 이 미친 상황을 알려주세요. 살수대첩의 진짜 진실은 둑 터뜨리기보다 100배는 더 잔인했습니다. 정사 기록 어디에도 둑 이야기는 없습니다. 을지문덕은 둑을 터뜨린 게 아니라 적군 30만 명이 가장 무력해지는 순간을 기다렸을 뿐입니다. 물속에서 걷기도 힘든 적들을 향해 고구려 철갑기병 개마무사들이 달려듭니다. 도망갈 곳 없는 물속에서 일방적인 인간 사냥이 시작된 거죠. 30만 명의 시체가 강을 메웠습니다. 물이 내려가지 못해 시체가 둑이 되었고 강물은 며칠 동안 핏물이라 마실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완벽한 학살이었습니다. 이것이 을지문덕이 설계한 지옥 살수대첩의 진실입니다. 이 사람 이름은 몰라도 이 사람이 만든 건 여러분 몸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바로 토머스 미즐리라는 발명가인데요. 역사상 지구 환경에 가장 큰 재앙을 안겨준 인간이라 불립니다. 첫 번째 발명품은 납이 들어간 가솔린입니다. 자동차 소음을 줄이겠다고 기름에 납을 섞어버린 건데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을 납 중독에 빠뜨렸습니다. 본인도 위험을 알았을까요? 기자회견장에서 안전하다며 납 성분을 직접 코로 들이마시는 쇼까지 했지만 결국 본인도 납 중독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냉장고 냉매로 쓰인 프레온 가스입니다. 인류는 시원해졌지만 지구 오존층은 걸레짝처럼 너덜너덜해졌죠. 결국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비난 속에 그의 최후도 비참했습니다. 병에 걸려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스스로 도르래 기계장치를 발명해 몸을 일으키려 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만든 그 기계줄에 목이 감겨 질식사하고 맙니다. 자기가 만든 발명품으로 세상을 바꾸고 자기가 만든 발명품으로 세상을 망치고 결국 자기가 만든 발명품에 목숨을 잃은 남자. 인생 참 알다가도 모르겠죠? 구독 누르면 내일은 더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한여름에 얼음을 먹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계 최초의 천연 냉장고 석빙고. 비결은 바로 이 아치형 천장에 있습니다. 뜨거운 공기를 위로 내보내는 환기구와 에어포켓이 핵심이죠. 바닥은 경사지게 만들어 녹은 물을 즉시 빼내고 집과 쌀겨로 얼음을 감싸 외부 열을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덕분에 한여름에도 영하의 온도를 유지했죠. 서양보다 수백 년 앞선 이 놀라운 냉동 보관 기술. 석빙고는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하이테크 산물입니다. 오늘날의 냉장고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석빙고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매일 아침 가볍게 먹는 시리얼, 사실 이거 성욕을 죽이려고 만든 음식이라는 거 아셨나요? 19세기 의사였던 켈로그 박사는 아주 독실하고 엄격한 금욕주의자였는데요. 그는 고기나 자극적인 음식이 사람의 성적 욕구를 불태운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일부러 아무 맛도 없고 밍밍한 곡물 가루를 구워 먹이기 시작했는데요. 맛있는 걸 못 먹게 해서 욕구 자체를 없애버리자 는 게 목적이었죠. 심지어 처음엔 설탕조차 넣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동생이 몰래 설탕을 넣어 팔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달콤한 시리얼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욕구를 참으려다 전 세계인의 아침 식사가 된 시리얼. 알고 먹으니까 맛이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궁금하다면 구독 누르고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아반떼가 소나타랑 똑같은 중형차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구라치지 마라 하실 텐데 이거 진짜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법상 폭이 1.7M 넘으면 중형입니다. 근데 아반떼 무려 1.8M가 넘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중형차라고 부릅니다. 억울하면 소나타 사야겠죠?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톨게이트 지날 때나 세금 낼 때는 또 소형 취급을 받아요. 배기량이 작아서 자동차세는 아끼고 통행료는 일종 소형 요금만 냅니다. 크기는 중형인데 돈 낼 땐 소형인 셈이죠. 완전 개이득 아닌가요? 이쯤 되면 아반떼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중형? 준중형? 소형? 솔직히 아반떼 정도면 그냥 경차 혜택도 줘야 한다고 보는데 아반떼는 5호차다.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반떼의 진짜 정체는 뭡니까? 댓글로 싸워주세요. 지금 서울버스 93%가 멈췄습니다. 근데 이거 단순한 임금 싸움이 아닙니다. 냄새가 나요. 아주 진한 돈 냄새가. 핵심은 통상임금. 대법원이 상여금도 월급이다 라고 판결했거든요. 사측은 말하죠. 그거 합치면 이미 10%나 올려준 꼴이다. 우리 망한다. 근데 노조는 그건 법대로 당연히 줄 돈이고 올해 연봉 3%는 따로 올려라 라며 맞서고 있죠. 만약 노조 요구 다 들어주면 인건비가 최대 20%까지 폭등합니다. 이 돈 다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우리 세금 아니면 버스비 인상입니다. 사측은 도저히 못 준다. 노조는 무기한 파업이다. 그 사이에서 터져나가는 건 우리 출근길 뿐이죠. 법대로 다 줘라? BS 적자인데 적당히 해라. 여러분은 누구 편인가요? 지금 당장 댓글로 싸워주세요. 협상 타결 소식 누구보다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구독하고 기다리세요. 여성들의 상징 하이힐. 사실 이거 근육질 남성들의 전투화였다는 거 아셨나요? 시초는 10세기 페르시아 기병대였습니다. 말 위에서 활을 쏠 때 발을 고정하려고 만든 기능성 신발이었죠. 이게 유럽으로 건너가자 자존심 강한 귀족 남성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키가 작았던 루이 14세는 권위를 세우기 위해 빨간 하이힐을 매일 신었는데요. 당시 하이힐은 나 힘세고 돈 많은 남자야를 증명하는 마초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러다 여성들 사이에서 남성 복장을 따라하는 게 유행하며 하이힐도 여성 패션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결국 남성들은 굽 낮은 신발로 도망갔고 하이힐만 여성의 전유물로 남았습니다. 상남자의 신발에서 여자의 신발이 된 하이힐. 반전이죠. 구독 누르면 이런 비밀 더 알려드림. 나무 자를 때 쓰는 공포의 상징 전기톱. 사실 이거 원래 아이 낳을 때 쓰던 의료기기였다는 거 아셨나요? 18세기 말 마취제도 없던 시절에는 아이가 골반에 걸려 안 나오면 산모의 뼈를 직접 깎아야 했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칼로 뼈를 깎는 게 너무 오래 걸리자 더 빠르고 정교하게 뼈를 썰어내기 위해 휴대용 톱을 발명했는데요. 그게 바로 전기톱의 시초입니다. 이후 기술이 발전하며 엔진이 달리고 덩치가 커지면서 지금처럼 나무를 베는 용도로 바뀐 거죠. 살벌한 전기톱 뒤에 이런 잔인하고 슬픈 역사가 숨어 있었다니 소름 돋지 않나요? 여러분이 아는 또 다른 반전 발명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하면 내일은 더 매운맛으로 돌아옵니다. 아직도 은행 예적금만 믿고 있다고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앉아서 벼락거지 되는 길을 택하셨네요.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은행 이자는 세금 떼면 사실상 0%. 은행에 돈 넣어두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니라 독 자체를 깨버리는 짓입니다. 남들 주식, ETF, ISA로 돈 복사할 때 당신만 장롱 속에 돈 숨겨두실 건가요? 재테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비명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국가가 퍼주는 비과세 혜택 안 챙기면 그게 다 누구 주머니로 가겠습니까? 혼자 못하면 디지털 개모임이라도 들어가서 남의 돈이라도 먼저 땡겨 써야죠. 오늘 안 움직이면 내일은 더 가난해집니다. 지금 당장 댓글창에 탈출이라고 적고 비과세 꿀팁 받아가세요. 안 하면 평생 통장. 여러분 지금 이 영상도 와이파이로 보고 계시죠? 그런데 이거 사실 블랙홀을 찾으려다 실패해서 나온 발명품이라는 거 아셨나요? 1992년 호주의 천문학자들은 우주에서 오는 블랙홀 신호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 우주 신호가 자꾸 뭉개지자 이걸 선명하게 펴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게 블랙홀은 못 찾고 실내 무선 통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버린 겁니다. 실패작인 줄 알았던 이 기술로 호주 연구팀은 전 세계 대기업들을 상대로 승소하며 무려 5천억 원 이상의 로열티를 벌어들입니다. 블랙홀을 찾으려던 무모한 도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인터넷 선을 꽂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시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실패도 대박의 시작일지 몰라요. 구독하면 더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림. 당신이 어제 마신 제로 소주, 그거 제로 칼로리인 줄 알았죠? 속았습니다. 사실 밥 한 공기예요. 설탕만 뺐지 알코올 칼로리는 그대로. 한 병에 324kcal, 이미 밥 한 공기 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는 알코올 해독하느라 지방 연소는 뒷전, 뱃살로 다 보냅니다. 그럼 곤약은? 칼로리 낮다고 퍼먹다간 위경련으로 실려갑니다. 소화 안 되는 식이섬유. 덩어리라 잘못 먹으면 뱃속에서 불어나고 위장 멈춰요. 진짜 빼고 싶으면 몸을 속이세요. FMD 식단처럼 딱 5일만 식물성으로 조절하면 몸이 단식 모드 가동. 굶지 말고 과학적으로 빼야 합니다. 아직도 제로라고 안심하고 드실 건가요? 친구 소환해서 이 진실을 알려주세요. 다음은 살 안 찌는 안주 공개합니다. 구독